네, 저도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려고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됐는데요. 평발이 후천적으로도 생긴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모은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발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네, 우리가 달릴 때 발에 가해지는 무게는 체중의 2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무게를 지탱하고 또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발바닥의 아치 구조입니다. 그런데 평발인 사람은 발바닥 안쪽에까지 살이 차서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데요. 자연히 오래 걷는 게 힘들고 발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평발은 타고난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방심은 금물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후천적 평발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예방하는지 보시죠. 일찍 핀 봄꽃 때문에 상충객들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아쉬운 봄이 다 가기 전에 충분히 만끽해두려면 부지런히 걸어야 하는 때인데요. 꽃 구경에 취해 있다 보면 어느새 발부터 피로해지기 마련이죠. 많이 걷거나 힘들게 걸을 때 발이 많이 붓고 해서 밑에 발이 좀 찌르듯이 아파요. 유독 이 같은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자주 계속된다면 발에 이상이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발이 쉽게 피로해지는 편이라는 주부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발의 통증까지 심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결국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걸어 다니면 발바닥이 아프고 종아리가 많이 배기더라고요. 근육도 많이 뭉치고 해서 많이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발바닥이 닿는 면적을 확인해보는 조갑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화면에서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발이 닿는 면적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발바닥이 더 넓게 퍼져 있죠? 발바닥 안쪽까지 살이 닿아서 청색으로 나타났네요. 좌측은 우측발에 비해서 평지에 닿는 그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안쪽 아치 부분이 바닥에 많이 닿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기능성 평발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잦은 발의 통증, 평발이 그 원인이었네요. 평발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면요. 발목을 자꾸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음이 습관되면 체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주 신는 신발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운데 수직 중심선을 기준으로 신발이 안쪽으로 틀어졌거나 굽이 안쪽부터 먼저 달아있다면 보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발에 티눈이 잘 생기거나 발가락이 눈에 띄게 휘는 것도 평발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게 되면 전신의 체형에 변화가 올 수 있겠습니다. 어깨의 높이가 달라진다든가 또는 골반이 틀어진다든가 척추가 옆으로 휘는 등의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또 오랜 세월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실제로 디스크 탈출이 발생하거나 관절염이 오는 등의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땐 발바닥이 평평한데요. 걷기 시작한 뒤 5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치 구조가 형성돼 평발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크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6살 때 평발 진단을 받긴 했는데 증상이 없었어요, 별달리. 근데 자주 발목을 삐고 자주 넘어지고 최근 들어서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많이 아파해서 앞쪽이 좀 틀어졌어요. 여기도 많이 났고 여기도 거의 없죠. 정말 그냥 보기에도 그렇네요. 이 경우 발에 맞는 깔창을 착용하는 것으로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 5세가 될 때까지는 생리적인 평발이라 그래서 원래 평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5세가 넘어가면 발바닥 쪽에 아치가 형성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평발이 고착화되죠. 5세 이후에도 계속 평발 증상이 있다든지 발 모양이 아치가 생겨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깔창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평발은 대부분 선천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몸의 변화나 상황에 따라 후천적인 평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비만이거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후천성 평발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심한 운동을 하거나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도 후천적 평발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분도 성인이 된 후로 평발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발이 바닥에 딱 붙어 있죠. 오래 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찌릿찌릿하게 땡기고 밤에 잘 때 발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종종 있습니다. 후천적 평발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막을 수 있는데요. 올바른 걸음걸이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끔 이렇게 맨발로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신발을 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밑창이 얇고 말랑말랑한 신발은 바닥의 충격이 발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요. 굽은 3cm 정도가 적당하고요. 뒤꿈치를 잘 감싸주는 단단한 신발을 택해야 합니다. 평발 교정 운동도 꾸준히 해주세요. 발가락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은 아치 구조 회복에 좋고요. 발가락으로 수건을 당겼다 미는 동작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몸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소중한 발. 통증이 지속된다면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하게 관리하세요.